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량소년 이준석을 김건희 여사가 붙잡아 가둔다, 때려잡는다, 올가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긴 한데 경찰 조사 때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준서에게 성상납을 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언제? 2013년, 지금 또 9년 전이죠. 2013년 7월 11일, 딱 이맘때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날, 7월 11일, 8월 15일 언제 됐죠? 어디서? 대전 유성구 관광 나이트클럽에서. 누가? 나 김성진이. 무엇을? 성상납을 어떻게? 이준서에게 줬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대전에 있는 우리 기업을 한번 방문하게 네가 좀 다리를 와달라. 그래서 육하 원칙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김성진이라는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전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일을 맡아왔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누구냐?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빈다 이러면서 국민표 정치 개혁을 위해 부패 기득권 정치인 이준석 여기서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진 전 대표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으로서 그 과정에 입회해 조언할 뿐 건희사랑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의 뜻과는 달리, 본인이 이런 해명과는 달리 강신업 변호사가 하는 모든 일은 소극적으로 본다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의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육하 원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때 청년 그 몫으로 최고위원 이런 거
했을 때 이 이준석 의원한테 김성진이 술도 사주고 밤에 뭐 직업 여성도 넣어서 함께 잠을 자게 해주고 대신에 뭘 부탁했느냐, 대통령이 우리 회사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슨 죄가 성립되냐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알선수재. 그런데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따라서 이 알선수재 혐의로 이준석을 잡아 넣으려면 2020년 8월 15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성상납이 이루어진 것이 2013년 8월 15일이니까 그로부터 7년 뒤는 2020년 8월 15일입니다. 지금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22년 8월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이준석한테 성상납을 했다. 대전에만 오면 그냥 무조건 모시고 가서 술 먹이고 여성과 잠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건데,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29일 그 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이준석이 힘을 썼기 때문인지 아니면 별도의 그 비서실을 가동을 해서 알아보니 그 업체가 괜찮아서 방문을 한 것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은 2013년 11월 19일 날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이후 2014년, 2015년 이때 성상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알선수재가 안 되는 것이다. 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은 일이 성사된 뒤에 제공하는 뇌물, 이건 사후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지금 정면으로서 맞서 싸우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그쪽을 건희사랑 팬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그쪽을 맡고 있고, 또 기회만 오면 이준석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김성진 변호인이 됐고 또 건희사랑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은 흔히 속어로 그런 말 해도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글쎄요, 저도 약간은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실렸느냐 아니냐, 그 나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게 된다면 이 시점에 있었던 일을 한마디 언급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건희사랑이라는 그 팬클럽의 회장인 강 변호사가 이준석을 잡아 넣는 그 일에 뛰어들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겁니다. 오늘 한 신문에 이준석은 무사히 생환할 수 있을까?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이 살아 돌아올까요? 아니면 굿바이, 사요나라, 아듀, 어떻게 보세요? 2021년 12월 27일 되게 구랍이라고 하죠. 연말. 지금부터 그러니까 7달 전이군요. 불과 7달 전. 그때 이준석과 아이카이스트의 술상무를 했다는 장모 씨하고의 전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준석은 아주 힘이 없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네, 네. 상대편이 뭔가 윽박 지르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아무런 말도 이렇게 대꾸를 못하고 네, 네 하다가 이준석이 목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람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사람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상대편에게 사람 하나 보내면 만나볼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옷소매를 붙잡고 사정할 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통화를 한 것이 2021년 12월 27일 밤 10시 51분. 밤 11시에 그런 통화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7개월 전에.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 20일 전인 이제 2022년 7월 7일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죠. 그때만 해도 이준석이 아주 서슬이 펄했었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듯한 그 이튿날 7월 8일 날 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 나는 끝까지 가란다. 언론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뭐 쌍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웬일인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둘 다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전불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준석, 재심도 포기하고 가처분도 포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별 행동이 없는가 싶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 아니야? 혹시 골방에서 뭐 자기 성찰의 시간을 이제야 갖고 있는 것 아니야 했는데 웬걸 제주 찍고 광주 찍고 목포 찍고 순천 찍고 진주 찍고 창원 찍고 부산 찍고 춘천 찍고 전주 찍고 지금은 울릉도에 가 있답니다. 그냥 웃지요. 네. 당원들이 청년당원들을 말합니다. 5명만 불러도 나는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가서 뭐 노래도 하고. 근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이 노래를 하러 와 주세요 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가서 막 끼어들어서 노래하고 무조건이야 박상철 노래도 그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 팔도를 돌면서 하는 유랑정치. 왜 여의도에서는 쫓겨났으니까. 유랑정치 또는 진찌전, 참호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호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대편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어. 여기서 옥쇄를 하겠어. 여기서 그냥 죽을래. 이게 진찌전이고 참호전인데요. 그러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것. 이준석이 지금 그런 것이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FM 코리아라는 뭐 사이트에 보면은 이준석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만남을 신청한 사람이 8,000명쯤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권 지지율, 당대표 지지율로 봤을 때 이준석이 1등입니다. 25.2%, 안철수가 2등인데 18.3%, 한 7%포인트 차이로 이준석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사실은 진찌전을 하면서도 콧대가 세죠. 따져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지리멸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준석을 쫓아낸 다음에 이준석을 축출, 영구 제명, 영구 축출, 뭐 이러한 얘기가 설왕설래가 오가면서 뭐 김장이다, 철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장은 김기현과 장제원이 커플로 단합을 하고 있다. 철권, 안철수하고 권성동이 또 한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느냐, 조기전당대회를 하느냐, 비대위를 구성을 하느냐, 그래서 뭐 시끄럽다가 이제 그게 지나고 나자 또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불량소년 이준석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무튼 첫 번째로는 경찰 수사가 관건인 겁니다. 뭐라 해도 사정당국의 수사 결과, 이게 가장 큰 고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030 남성들이 일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고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신규 당원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왜? 새로 들어오는 당원들은 대부분 이준석을 지지하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준석 뭐 정치 테크닉이 뛰어나다라는 말들을 하고 하는데, 뭐 그래서 정치 테크닉으로만 보면은 거의 프로페셔널이 됐다, 뭐 이런 말 하는데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준석이 배운 건 전부 다 정치 꼼수다, 술수, 언더 테이블에서의 물밑거래, 이런 것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능수능란할 뿐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준석은 단합의 아이콘, 미래의 아이콘, 어젠다의 아이콘, 비전의 아이콘이 아니라 분열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30대 청년 정치의 실험, 큰 실패로 끝날 것만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